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여러 사회복지제도와 연관이 있으며 기초수급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생계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여러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정부에서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마련한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각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 가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사적 이전 소득이란 수급자가 지난 1년간 부모, 자녀,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정부는 수급자가 받은 돈의 횟수와 금액을 확인하여 기준액 이상을 받았을 경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수급자가 기준액 이상을 받게 되면 정부는 생계급여를 차감하거나 심한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돈을 받은 횟수가 6번 이상일 경우 월 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각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설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35만 원, 2인 가구는 58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 4인 가구는 91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6번 미만일 경우 최근 1년간 받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설정되며 1인 가구는 119만 원, 2인 가구는 196만 원, 3인 가구는 251만 원, 4인 가구는 304만 원으로 나뉩니다. 이처럼 수급자가 1년간 받은 금액이 각 가구와 조건 이하일 경우 수급비에 영향이 없지만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받은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며 이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데요. 만약 차감된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아지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수술비 지원과 같은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필수 지출 비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결혼식, 학원비, 장례식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이 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정에 맞춰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적 이전 소득의 확인 기간은 보장 기간이 부여된 후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난 후에는 지속 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해야 하며 수급자가 신청했을 경우 최근 1년치 통장 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횟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500만 원을 한 번 받았다면 그 금액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119만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381만 원이 남고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2만 원이 됩니다. 정부는 이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간주하여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득 차감 기준은
수급자가 보험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돈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급자의 약 50%가 재산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또한 아는 사람에게 받은 돈은 1년에 한 번 고작 몇백만 원만 받아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할머니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요청한 경우 자녀가 준 5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냈다면 이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돈을 새로 이사가는 집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이 보육이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수급 가정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수급 가정은 2인 가구 소득 기준 금액인 58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비에 영향이 없지만 만약 이모가 용돈으로 30만 원을 줬다면 총 소득이 80만 원이 되어 소득 인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보다 22만 원 가량 많은 금액이므로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1만 8천 원 가량이 한 달 소득으로 보고 생계급에서 차감되는데요. 만약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수급자인 경우 소득인 정액이 겨우 수급자가 되신 분이라면 이모가 준 용돈 때문에 소득 경계선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모에게 받은 즉시 다시 돌려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는 법원에서 확인된 사체가 아닌 이상 이모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안 돌려준 것과 같다고 봅니다. 결국 기초수급자는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통장에 돈을 받을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수급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득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